자, 단백질의 진실을 알려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더 차이나 스터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이제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서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3부는 약간 이제 연구, 이제 학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빠른 시간에 어렵지 않게 좀 풀어볼게요. 단백질이 암에 미치는 영향, 암이 어떻게 암의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주범이 뭔지를 보실 건데, 암이 어떻게 생겼냐면 1차, 암이 발현이 되는 것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땅에 씨를 뿌려서 그게 잔디로 되고 그게 그 잔디가 보도블록을 넘어가고 하듯이 재발전이 되듯이 첫째 암이 발현되고 촉진되고 진전되는 과정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발현될 때는 암의 진행 과정은 마치 잔디를 기르는 것과 유사합니다라고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 놓으신 건데, 땅에 씨를 뿌리는 발현기가 있고 잔디가 이제 씨를 뿌려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기가 있고 잔디가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나서 진입로, 울타리, 보도까지 침범하면서 재발되고 전이되는, 유방암에서 원발에서 시작해서 옆에 폐로 그리고 림프로 전이되는 것처럼 진전기까지 암 발달의 3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그러면 애초에 잔디씨를 성공적으로 심는 과정, 즉 암에 걸리기 쉬운 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발암물질이 어떻게 돌연변이가 돼서 암세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암세포를 만드는 화학물질, 특별히 발현기 단계는 아주 짧은 시간에, 심지어 몇 분 안에도, 우리 그때 보셨죠? 다큐에서 고기를 씹는 사이사이에 이미 고기를 먹어서 몇 년 후에 발암물질이 몸에 퍼지는 게 아니라고요. 고기를 잇몸에서 씹는 사이에도 몇 분 안에도 발현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돌연변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에 걸리기 쉬운 세포로 만들어서 이 돌연변이가 DNA가 손상을 입어서 세포의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발현기는 발암물질이 섭취돼서 혈액에 흡수가 되고 세포로 이동을 해서 활성화 상태로 변환이 되고 DNA와 결합한 다음에 딸 세포로 전달되는 게 뭔지 아시죠? 엄마가 딸을 낳듯이 암이 이렇게 계속 새끼를 까고 새끼를 까는 게 뭐예요? 이게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뭘 알아냈냐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복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 복제를 하면 복제를 멈춰요. 세포 복제를. 근데 암세포는요, 브레인 커맨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의 논문에 보면 암의 기전에서 암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통제할 수 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정상세포는 적당히 세포 분열을 하면 적당히 멈춰요. 근데 암세포는 지가 암세포인지 모르고 계속 지가 정상인지 알고 지하고 똑같은 딸 세포들을 계속 복제해낸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기하고 똑같은 국화빵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듯 암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딸 세포를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세포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딸 세포가 형성이 되면 이 과정이 완료가 되는데, 딸 세포와 모든 자손들은 영원히 유전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발현기 단계가 완료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씹기도 전에 몇 분 안에도 암세포를 만드는 화학물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한두 컷만 지나가면. 암의 발현기, 여기 간암이 되는 생성 기전을 설명하면서 아플라독신, 특별히 지금 암 환자들은요, 간인 질병의 관문이에요. 암은요,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간이 건강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은 질병의 뭐다? 관문이다. 간이 약하신 분들은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간은 우리 몸에 유해물질이 들어와서 해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의료인들도 밀크시슬을 달고 사는 이유가 글루타티온 정부체가 밀크시슬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발암물질은 아플라톡신에 의해서 간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암의 발현기에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플라톡신, 이 메주를 띄울 때 곰팡이균, 이 곰팡이균에 있는 아플라톡신이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UEBA-AF가 아플라톡신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 내에 유입이 되면 효소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의 물질이 대사가 돼요. 자, 그러면 위험한 무산밀, 강력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패크맨 같이 생겼죠. 우리 오락실에 가면 요 패크맨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잡으러 갔다가 또 길 돌이켰다가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해서 게임에서 이기듯. 자, 여기 드디어 아플라톡신의 세포 DNA를 공격하는 요 그림 보이죠? 패크맨처럼. 얘가 아작아작 DNA를 변형시키려고 막 가고 있어요. 아플라톡신이 이제 들어와서 손상된 DNA가 대부분 회복되지만 가끔 이 손상된 DNA가 회복되기 전에 세포가 증식해서 영구히 손상된 암세포를 계속 딸세포를 복제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유전적 기형 돌연변이가 그 후 형성되는 모든 새로운 세포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아플라톡신에 의해서 간세포에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이 도식이에요. 자, 그래서 세포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발암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고 2단계에서 발암물질이 먼저 효소의 도움으로 보다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발암성 산물이 세포의 DNA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해서 발암물질 DNA 복합체나 부가물을 형성하고 이때 담석이나 결석이나 온갖 기생충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결합이 돼요. 그래서 DNA를 변형을 시켜요. 발암물질 DNA 부가물이 회복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세포의 유전자에 혼란을 가져와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지만 재빨리 회복이 되고 암의 발현기 단계에서 세포들이 새로운 딸 세포를 이제 낳는 거예요.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화하는 동안 부가물이 남아있다면 유전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시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촉진기부터 보세요. 발현기는 어떻게 해서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패크맨처럼 생성이 되는지 딸세포를 찍어내는지를 보셨다면 이제 암이 어떻게 촉진이 되냐면 씨앗이 싹을 틔어서 잎을 만들게 되면 푸른 잔디밭으로 변할 준비가 된 것처럼 새롭게 형성된 암에 걸리기 쉬운 세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암이 될 때까지 자라고 증식할 준비가 되면 땅속의 씨앗이 푸른 잔디밭이 되기 위해서 수분과 햇볕이나 기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이런 요소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촉진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촉진기는 가역적이고 초기의 암 성장은 적합한 환경에 놓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때의 결정이 이게 암이 되느냐.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NK가 건강하면 무엇에 의해서 암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지도 않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러냐면 음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촉진자,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식이 요인들은 암 성장을 촉진하고 반대로 항촉진자, 암을 저항하는 촉진자, 안티프로모터는 다른 식이 관련 요인들은 암 성장을 늦춰요. 그래서 암을 촉진하는 성분이 많으면 암 성장이 왕성해지고 반대로 항촉진자가 우세하면 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캔서 돌먼시 상태로 암을 멈추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무엇이 프로모터고 무엇이 안티프로모터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언제 암이 발현된 다음에 촉진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촉진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플라톡신에 감염이 됐다고 해도 단백질이 20%가 들어가느냐 5%가 들어가느냐가 힌트예요. 20%가 들어가는 이 쥐들에게서 20%가 들어가면 모든 쥐들이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간암에 걸렸어요. 5%를 제공하니까 하나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프로모터고 무엇이 안티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암이 진전되냐면 진행된 암세포들의 덩어리가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때까지 성장을 계속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완전히 자란 잔디들이 정원으로 전이가 되고 진입로로 가고 보도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해요. 마치 암이 발현해서 촉진돼서 진전하기를 암이 유방하면서 폐에서 림프로 전이되는 것을 이렇게 잔디가 밖으로 보도블록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 과정과 비슷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성장하는 암 종양은 처음 발생한 곳에서 벗어나서 주변 조직이나 멀리 떨어진 조직까지 침투합니다. 암이 이런 치명적인 특성을 갖게 될 때 악성화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발생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떠돌아다닐 때 전이 되었다고 하고 암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짧게 이제 발현기와 촉진기와 진전기를 보셨고, 자, 이제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중요한 연구 논문들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똑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었어도 저는 암에 발현이 되지 않고 어떤 분은 암에 발현이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모터가 뭔지
안티프로모터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연구 논문들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발현기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20%의 단백질이었어요. 우리 연구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단백질 섭취가 아플라톡신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 복합 기능용 효소 믹스드 펑션 옥시다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MFD 효소는 아플라톡신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하는 매우 특이한 전환 물질인데, 자, 이 효소 공장에서 암의 발현기에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플라톡신에 많이 노출이 됐어도요, 그것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안 들어가면 암으로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암으로 발현이 왜 됐냐면 여러분들이 얘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얘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아플라톡신이 세포 내로 들어가요. 아플라톡신이 효소에 의해서 DNA와 결합해요. 그런데 효소 활성화에 대해서 식이단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더니 제가 흥분했어. 말이 잘 안 나와. 20% 단백질을 먹였을 때, 5% 단백질을 먹였을 때 효소 활성이 76%가 감소해요. 그래서 마우스에게 똑같이 실험 두 집단에 한쪽은 20%, 한쪽은 5%의 단백질을 먹였을 때 아무리 강력한 발암물질을 양쪽에 다 감염시켜놔도 20%의 단백질을 먹은 쥐들은 하나도 안 빼고 모두가 다 간암에 걸렸는데 5%의 단백질을 먹은 쥐들은 하나도 안 빼고 모두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이해가 가세요? 자, 이제 실마리가 조금씩 생겨요. 자, 그런데 인도의 연구에서 봤더니 단백질 섭취를 감소시켜봤어요. 한쪽은 20%, 한쪽은 5%는 효소 활성을 확실하게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쪽은 20%를 단백질을 주입을 하고 한쪽은 5%의 단백질을 주입을 해봤어요. 왜 면역력을 올리는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으시면서 이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단백 식이에 의한 효소 활성 감소는 더 적은 양의 아플라톡신이 위험한 아플라톡신 대사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낮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확연하게 효소 활성을 떨어뜨려서 위험한 발암물질 DNA 결합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에게 굉장한 이론이에요. 이 사실만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적을수록 암이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이거 지금요,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다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대. 예? 저탄고지. 이러니까 현대인들이 2명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다 지금 암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자다가 벌떡 다 깨셨네. 자, 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암이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 콜린 캠벨 이 교수님이 이 책을 발표할 때,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콜린 캠벨 교수님은 혼자 그 연구팀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이 과학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발표할 때 이거 영양의학계 2단자가 될까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전 세계로 이걸 들었다 놨다 한 논리, 이건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노출된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에 똑같이 노출이 되었어도 단백질을 20% 시기하느냐 5% 시기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현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책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단백 식이는 다음과 같은 기전들로 종양들을 감소시키는데 더 적은 아플라톡신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 증식이 느려져요. 그래서 효소 복합체 내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해서 효소의 활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암세포 발생과 관련된 효소의 핵심 요소의 양이 감소해요. 그래서 아플라톡신 DNA 부가물이 적게 생성된다는 이 논리를 풀어놓은 게 요거예요. 단백질을 적게 먹여봤더니 20%에서 5% 먹였더니 핵성분에 대한 발암물질의 결합이 감소돼 버려요. 그래서 20% 단백질을 먹었을 때와 5% 단백질을 먹었을 때 차이를 보니까 DNA 결합에서 72%가 감소를 하고 염색질 결합에서 68%가 감소하고 단백질 결합에서 66%가 감소하면서 암의 생성이 멈추는 거예요. 캔서 돌면시 상태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시려면 20% 단백질 식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단백질에 목숨 거시는데 오늘 이게 좀 뜨이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 때, 구정 때 단백질 조절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암이 어떻게 촉진되느냐 보세요. 암의 병소는 종양으로 자란 세포 무리들의 정부체를 일컬어 병소라고 하는데 이 병소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세포의 무리인데 대부분의 병소들이 종양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양 발달의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병소의 성장을 관찰하고 수와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종양이 어떻게 성장하고 단백질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하세요. 암의 병소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종양으로 자란 세포 무리들, 암으로 자란 세포 무리들의 전구체가 병소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 암 병소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아플라톡신, 강력한 발암물질을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곰팡이균 아플라톡신에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가 암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곰팡이균 때문에 암이 큰 게 아니라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과학자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연구 결과 아플라톡신에 발현된 후에 병소는 20% 단백질 시기를 했을 때 5% 단백질 시기에 의해서 훨씬 많이 암의 병소가 커요. 그러면 초기 아플라톡신 노출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실험 연구를 위해서 쥐를 두 집단으로 또 나눴어요. 각각 한쪽은 고농도, 한쪽은 저농도의 아플라톡신에 노출을 시키고 표준 기저 시기를 시켜봤습니다. 이후에 촉진기 동안 고농도의 아플라톡신의 저단백 시기를 먹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강력한 곰팡이균 발암물질을 아주 많이 노출을 시킨 다음에 단백질은 적게 먹여봤어요. 한쪽 쥐들은. 그리고 한쪽 쥐들에게는 아플라톡신군, 이 강력한 발암물질을 좀 낮게 주입을 하고 고단백 시기를 먹여봤어요. 자, 여러분 다 보지 마시고 어느 쪽 군이 암에 많이 노출이 됐을까요? 고농도 아플라톡신의 저단백 시기 아니면 저농도 아플라톡신의 고단백 시기? 야, 이제는 눈이 뜨이셨어. 자, 과연 암에 걸린 씨앗을 많이 갖고 있는 동물들이 저단백 시기를 함으로 그들의 공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암 발현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동물들, 특별히 고농도의 아플라톡신, 강력한 발암물질의 노출을 많이 시킨 쥐들에게 5%의 단백질을 섭취했더니 상당히 적은 병소가 발생했고, 저농도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동물들에게 20%의 단백질을 섭취시키면 상당히 많은 병소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암이 유발되는 강력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고농도로 많이 주입한 쥐들에게 단백질을 조금 먹였더니 암이 거의 안 생겨. 근데 강력한 발암물질을 많이 주입을 한 쥐가 암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단백질을 적게 먹이니까 안 생겨. 그리고 아플라톡신을 적게 노출시키고 단백질을 많이 먹였더니 암이 생기더라. 이러니까 다 이제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먼저 세워놓은 가설과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실험을 진행해 봤어요.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농도의 발암물질을 노출시키고, 자,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농도의 아플라톡신 발암물질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12주 동안 촉진기 동안 5%와 20% 식이 단백질을 여러 경우의 수대로 먹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암이 이제 연계에서 1기입니다. 지금 팔로우업 좀 해봅시다 하는 단계에서 이런 실험을 이제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주 동안 5%와 20% 식이 단백질을 여러 경우의 수대로 교대로 먹겠어요. 자, 1기에 첫 주에 1주에서 3주 동안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20%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2기에도 20%의 단백질을 6주까지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암의 병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3기에 5%로 줄여봤어요. 단백질을. 그래서 7주에서 9주까지 5%로 줄여봤더니 저단백 시기 5%로 전환했더니 암 병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예, 우리 강황했을 때도 이 실험 하버드 논문에서 있었죠. 강황을 계속 먹이다가 3개월 동안 강황이 떨어져가지고 안 먹였어. 그랬더니 암의 병소가 신속하게 컸었잖아요. 여기 단백질을 여기 5%로 줄였더니 병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암의 사이즈가. 다시 10주에서 12주까지 3주 동안 20%로 또 늘려봤어요. 단백질을. 그랬더니 20% 단백질 시기로 전환했더니 병소가 다시 커요. 왜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는지 아시겠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어요는 100년 이후에도 진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가 예방의학, 영양의학,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으로 근본적인 치유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이것은 저단백 시기가
아플라톡신과 같은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의 발암 효과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예요. 과학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강력한 발암물질에 노출됐어도 시기만 저단백시기를 하면 암의 성장을 늦추기도 하고 끌 수도 있겠구나. 굉장한 논문이에요. 오랜 시간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어도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영양을 통해서 암을 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늘마을을 왜 오셨어요? 그냥 좀 쉬려고 오셨어요? 이런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 기반에 의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이 같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낮은 단백질 섭취가 암의 발현을 줄이고 또한 성장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가 발현 기후 20%의 아무리 아플라톡신에 같이 노출됐어도 20%를 먹이느냐 또는 5%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암을 촉진하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 실험 결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인 대부분의 식사가 아침에 토스트하고 우유예요. 우유 단백질의 87%를 이루는 카제인 단백질이 암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놀랍죠. 우유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우유를 어려서부터 많이 먹은 아이들이 제1형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지만 성인이 돼서도 우유를 늘 주식으로 먹는 분들, 요새 젊은 친구들 다 토스트에 우유잖아요. 우유 단백질의 87%를 이루는 카제인 단백질이 암을 촉진시키고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도 우유 단백질과 같은 암 촉진 효과를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콩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은 많은 양을 투여해도 암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글루텐은 어떨까요? 자가 면역 질환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글루텐은 밀 단백질은 글루텐은 20%를 섭취시켜도 카제인과 같이 암을 촉진시키지 않았어요. 단 이제 소화기 기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콩 단백질도 20%를 투여했지만 암의 병소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1일 권장량에 의하면 인간의 에너지의 10% 단백질 섭취량을 권고받지만 50에서 60g 이것도 많다고 해요. 가스 데이비 박사가 단백질 정량으로 하기를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개 15에서 16%를 섭취한다? 아니요. 제가 볼 때 50% 이상 섭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암에 노출됐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는 것과 2번 먹는 거, 3번, 4번, 5번, 6번 대장암 환자들 거의 하루에요. 계란 매일 한 개씩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의 2개? 그러면 거의 100g 이상 먹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 16%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위험한데 거의 50% 이상을 섭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기 반찬에, 계란 후라이에, 흰 쌀에, 암으로 가는 지름길. 자, 식품의 경우, 자, 보세요. 100칼로리 시금치에는 약 12g의 단백질 함유예요. 12g. 100칼로리의 콩에는 5g의 단백질 함유예요. 제가 다음에 이제 그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단백질 권고량은요. 몇 프로인지 좀 보세요. 오늘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100칼로리 시금치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함유됐고 100칼로리 콩에는 5g의 단백질, 콩 2숟가락에 5g의 단백질, 100칼로리 스테이크에는 13g의 단백질. 자, 스테이크 고기에는 13g의 단백질, 100칼로리 똑같은 양이에요. 시금치에는 몇 그램? 12g. 단백질이 고기에만 있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셨죠? 얼마나 많은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브로콜리에도, 시금치에도, 현미밥에도. 초기 발암물질 노출량과는 상관없이 단지 단백질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암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암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재발됐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암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때 암을 촉진하는 요소는 바로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 그 뒤에도 이제 뭐 여러 연구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입니다. 종양 발생에 대한 단백질 섭취의 영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쥐의 수명은 약 2년이므로 100주에 걸쳐서 연구해봤어요. 야, 쥐들이 너무 안타깝죠. 마루타가 되었고. 자, 강력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20%의 카제인 단백질을 투여한 쥐와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에 똑같이 5%의 카제인 우유 단백질을 투여시켜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의 카제인을 먹은 쥐들은 100주 안에 모두 간암으로 사망하고 또는 사망 직전까지 꼴딱꼴딱 하고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5%의 카제인을 투여받은 쥐들은 100주 후에도 모두 살아있었고 잘 자라고 털도 윤기가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조율하시면서 하실 때 보면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잖아요. 아직 윤기가 없는 분들은 아직 해독이 덜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하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 대단원에 막 이 두꺼운 책 수천 명의 이 과학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2025년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공부하셨는데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40주, 60주째 일부 주의 음식을 바꿔서 암 촉진이 역전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고단백에서 저단백식으로 전환했을 때 암 성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35에서 40% 미만으로. 저단백에서 고단백식으로 다시 전환했더니 다시 암이 커요. 그래서요, 그 많은 의사들이 그 통계에 낸 거 보면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저단백식으로 바꿔서 암이 회복이 된 분이 한 번은 한 2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고기를 다시 드시면서 암이 다시 큰 그런 책들 보셨죠? 예, 이게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영양적인 조치로 암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에서도 암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더니 그들은 암의 수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요. 뭘로? 식단으로. 자, 우유 단백질은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쥐에서 매우 강력한 암 촉진 인자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연구 논문들의 결과 마지막입니다. 다른 암, 다른 발암물질. 이 우측 그림은 현미경으로 본 생쥐의 간의 횡 단면입니다. 짙은 색으로 보이는 물질은 암 발생.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애들은 다 암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은 정맥의 횡단면이니 무시하시고 짙은 색깔로 보이는 것은 암 발생을 보여주는 이제 간의 횡단면인데요. 자, 요 네 가지 이제 요 사례를 볼게요. 자, 요 1번은 22%의 우유 단백질을 투여했더니 1번 요 D입니다. D 요거. 22%의 우유 식이 단백질을 투여한 형질 전환이 된 쥐들을 봤더니 시커먼 색깔들, 짙은 색깔들은 레디오페크하고 루센트한 걸로 보는 것처럼 짙은 색깔은 암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보니까 어떠세요? 22%의 우유 식이 단백질을 투여한 형질 전환이 된 쥐들은 강력한 초기암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14%의 우유 식이를 시켰던 쥐들은 요거보다는 덜 암 형성이 훨씬 적죠. 자, 그 다음에 6%의 우유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을 투여받은 쥐는 어때요? 까만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점점 흐려지죠. 단백질 시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암이 덜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바이러스가 없는 비형질 전환된 쥐는 암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것만 봐도 다른 암, 다른 발암물질로 봐도 여러분들 이제 답이 나오시죠. 아무리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어도 단백질 용량에 따라서 더즈 리스판스를 봤더니 단백질 양을 20% 주입했을 때와 5% 주입했을 때 암이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 연구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22% 우유 단백질을 시기했을 때 암 유발 바이러스 유전자의 발현을 켜요. 6%의 우유 단백질을 시기를 했더니 암 유발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을 꺼요. 무시무시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이 극적으로 간암을 촉진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드 메디컬 센터 연구진 G에서의 유방암 연구를 봤더니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단백질 섭취 증가가 유방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G를 이용한 아플라톡신 유도 종양 실험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생쥐 실험에서 다른 발암물질에 의한 유방암 실험에서도 또 췌장암과 다른 영양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기 보니까 이게 간암에서만 해당이 된 게 아니에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생쥐 실험에서도 또 다른 발암물질에 의한 유방암 실험에서도 췌장암과 다른 영양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과 암 발현 연구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암 발현기에서 암 촉진기까지 경향은 일관됐고 결론은 동물성 식품에서 얻은 영양소는 종양 발달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키고 식물성 식품에서 얻은 영양소는 종양 발달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지금까지 연구의 결론의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놀랍죠.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 내 몸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오늘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과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오늘날에도 영양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학적으로 근거 기반에 의한 이런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여러분이 이제 암이 촉진되지 않는 시기가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